오만에 당했다. 한국 월드컵 예선 2연속 무승부 굴욕. 대표팀 28인 소용없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연달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으며 축구 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3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오만과 1에서 1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승점 15점으로 B조 선두 자리를 유지했지만 연속된 무승부는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핵심 선수 부재, 대표팀 전력의 타격.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은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2명의 핵심 선수를 잃는 악재를 맞았다. 먼저 3월 10일 발표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던 수비수 김민재가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몇 주간의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홍 감독은 김민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주성을 긴급 발탁했으나 이 과정에서 선수 부상 관리에 소홀했던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 대한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중원의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도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황인범은 소속팀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최근 경기에서 트벤터를 상대로 전반전만 소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최종 훈련 상황을 지켜본 후 황인범의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최종 출전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선수의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술 변화보다는 기존 틀 유지 선택. 홍 감독은 핵심 선수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술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대표팀이 구축해온 틀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황인범의 자리에는 백승호를, 김민재 대신에는 권경원을 선발로 기용했다. 전반전 동안 오만은 한두 차례의 위협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수비를 크게 위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황인범과 김민재의 부재는 한국이 효과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백승호와 권경원 모두 패스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진 패스나 공격 침투 타이밍 측면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황인범이 가진 공간 장악력과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이 결여되면서 한국의 공격은 예측 가능하고 단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28인 명단 발탁에 허점 드러나. 이번 경기를 통해 홍명보 감독이 A매치를 위해 발탁한 28명의 대표팀 명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홍 감독은 3월 A매치를 앞두고 국제대회 표준인 26명보다 2명 더 많은 28명을 선발했다. 그 이유로는 선수들 간의 경쟁 구도를 조성하고 경고 누적으로 인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로 선발된 선수들이 주로 2선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은 의문을 남겼다. 경고 트러블에 걸린 선수들이 이강인, 이재성 외에도 황인범, 박용우, 설영우, 조유민 등 주로 중원과 수비진의 포진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추가 발탁의 논리가 완전히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웠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황인범이 출전하지 못하면서 중원이 무력화되는 모습은 현재 한국 축구의 깊은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이강인의 활약과 부상 불운. 전반 38분 백승호가 부상으로 교체되고 이강인이 중원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공격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수비력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의 공격 능력은 대표팀 내에서 최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의 예리한 침투 패스는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다. 전반 41분 이강인은 자신의 장기인 침투 패스로 선제골을 연출했다. 그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는 오만 수비수들 사이로 완벽하게 침투했고 이를 받은 황희찬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한국의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 장면은 이강인의 뛰어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후반 35분 이강인이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한국은 이강인의 부상 이후 오만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3점이 아닌 1점만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연속된 무승부의 굴욕. 홍명보 감독에게 이번 무승부는 더욱 쓰라린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원정에서도 1-1 무승부에 그친 바 있는 한국은
이번 오만전에서도 똑같은 1에서 1무승부를 기록하며 2경기 연속 승점 1점이라는 굴욕을 맛봤다. 팔레스타인은 단단한 수비력으로 알려진 팀이지만 그들이 6경기에서 획득한 승점 3점 중 2점을 한국이 험납했다는 사실은 한국 대표팀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만은 최근 걸프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다크호스로 3월 14일부터 한국에서 소집훈련을 진행하며 경기를 철저히 준비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유럽과 중동 리그에서 막 귀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이나 조직력 측면에서 오만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오만 사이의 피파 랭킹과 선수단 가치 등 명백한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선수단 운용의 문제점과 효과적이지 못한 전술 접근으로 인해 오만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결국 한국은 월드컵 강호로서의 의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또다시 승점을 내주고 말았다. 남은 경기와 과제. 월드컵 3차 예선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한국은 B조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핵심 선수들의 부재 시 대체 전력의 부족함과 전술적 유연성의 결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선수단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요구된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남은 예선 경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팬들은 대표팀이 다시 한번 강호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